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219쪽에 2번 통과 의례로서의 문화 적응의 교육적 효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우선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어, 고전 문학권 제네저 노래는 슬화를 이용한 그런 교육을 최근에 이제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이민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교재로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년 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내용에서 다뤘지만 단군 신화 내용이 이 다문화에서 원하는 어떤 통합, 화해와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초등학생, 다문화 가정의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즘에 다 이렇게 슬라이드라든지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선생님, 강사 선생님 아마 이게 초빙 강사 선생님 같은데 그죠? 이렇게 와서 할 때 이런 어떤 단군 신화와 같은 내용 여기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베트남의 건국 이야기를 보세요. 베트남 건국 이야기 돼 있죠. 이걸 소개하면서 또 우리나라 단군 신화 내용도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훨씬 덜 하겠죠. 예,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어릴 때 사실은 해야 효과가 많죠. 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릴 때 뭐 언어도 그렇고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흡수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한국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온 상태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교재가 이제 한글도 배우면서 우리 역사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교재로 나오고 있답니다. 이 좋은 사례가 돼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웅녀가 물론 곰이 이제 웅녀로 이렇게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든을 먹으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어,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는 게 사실은 이 의 자체는 우리 인간이 삶을 살 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의례다 이런 뜻인데 뭐 옛날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 영웅적인 히어로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에,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 혹은 새로운 위치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게 통과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이나 승인식이나 뭐 이런 통과 의례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어, 통과 의례와 관련해서 방겐랩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이 통과 의례가 분리, 정의, 통합 이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이론을 보면 우리 무속 신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통과 의례하는 그런 내용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저번에도 우리 전통 설화 중에 바리대기 설화가 이제 인간이지만 인간 세상인 이성에서 여성으로 가가지고 어,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을 분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분리 과정 아닙니까? 그죠?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전이죠. 그리고 인간과 신의 중간자 위치에서 다양한 신적 자질을 시험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전이라고 합시다. 전이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이제 무조신으로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나니까 이게 통합입니다. 통합의 단계.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군 신화에도 보면 이제 곰이 웅녀가 되는데 우리 설화 중에 바리공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곰도 웅녀가 되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통과 의례를 거친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이제 보내는 그런 세상. 정리된 거 아닙니까? 분리 단계죠. 그 다음에 인간이 된 이후에 다시 혼인할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전이 단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웅과 결혼해서 장군을 낳고 계모가 되는 게 이제 웅녀가 통합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 통과 아래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 같은 걸 할 때 이 웅녀의 내용을 이야기를 이제 서사를 들으면 감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문화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각주에 보세요. 실제로 이 글쓴이가 오정미 씨죠. 건국대 국어국문학과의 오정미 씨가 2015년 1학기에 사고와 글쓰기라는 강좌가 있었는데 이 강좌에서 한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글쓰기를 시행했는데 글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개에. 하나는 당군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은 뭐냐? 혹은 당군 신화 속의 웅녀에게서 떠오르는 의미는 뭐냐? 곰이 웅녀가 되기 위해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지낸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혹은 여기 나오죠? 호랑이가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을 먹으며 지낸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는 그 다문화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또 했답니다. 3개를. 하나는 이주자, 즉 결혼 이민 여성한테 이제 떠오르는 의의가 뭐가 있느냐, 혹은 현재 한국 사회가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태도는 어떻느냐. 그 다음에 다문화사에서 정주자의 이상적인 역할은 뭐냐. 이렇게 이제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글쓰기 수업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웅녀의 통과 의뢰를 이제 보고 수업을 듣고 나서 이주자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그 이제 당군 신화의 다문화적 접근에 관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 1차, 2차 조사했다 했죠. 1차 조사가 여기에 나와 있죠. 당군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조사고 2차가 이제 다문화사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묻는 건데 보세요. 웅녀에 대해서 떠오르는 의미는 인내심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끈기나 노력, 성공, 고난 극복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제 결혼이 1위였고, 차별, 동남아, 농촌, 가난 이런 의미가 떠올랐답니다. 그 다음에 통과 의례, 문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웅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인내 시간이라는 게 거의 100% 공감을 했고, 이주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아직 많았습니다. 잘못 사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거의 팔려온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99%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웅녀와 이주자가 예상대로 학생들에게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 웅녀나 이주자는 좀 대조적이고 연결성이 없었고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웅녀는 좀 긍정적 이미지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 2차 예비 조사를 한 이후에 단군 신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의 어떤 글쓰기 수업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제 글쓰기 수업 이후에 마지막 조사를 이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이 웅녀를 이주자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총 학생 53명 중에 43명이 웅녀를 이주자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10명은 이주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응했다.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약 19%, 약 20%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생이 웅녀를 이주자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단군 신화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자의 문화 적응 시간을 웅녀의 통과 의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생 전원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10%의 학생들도 웅녀를 이주자로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낯선 음식 혹은 언어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 등은 웅녀가 지내온 통과 의뢰의 시간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이민자들이 이 낯선 문화 속에서 문화 적응을 하는 것이 통과 의뢰와 비슷한 의미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 의뢰로 본 이 이주자의 문화 적응이 가난이나 차별 같은 부정적 이주자에 대한 생각을 과연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주자의 문화 적응을 통과 의뢰로 만약에 보았을 때 이주자에 대한 견해가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53명의 학생 중 약 24명이 이주자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고 답했어요. 여기 나오죠? 53명 중에 24명이. 그죠? 그러니까 약 40%가 학생들이 통과 의뢰로 이주자의 문화 적응을 바라볼 때 이주자들의 어떤 힘든 과정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또 이 이주자들을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물론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는 학생도 한 29명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단군 신화가 전달하는 의미가 미약하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설화는 설화일 뿐이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이 우리가 들은 설화의 다문화적인 접근이 다문화사에서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마지막 그 질문이 뭐냐면 설화의 다문화적 접근으로 인하여 이주자와 다문화사에 대한 변화된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전체 53명 중에서 39명이 변화된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웅녀의 통과 의뢰로 이주자에 대한 생각들이 물론 단순히 바뀌지 않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다문화사에서 이러한 설화를 새롭게 다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온 문화교육의 목표와도 연관성이 있고 다문화사에서 이러한 설화를 이용한 교육이 적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 직접 수업을 끝낸 이후에 이런 설문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 교재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죠. 이런 이제 교재 이거는 이제 좀 어린 학생들 상대로 한 교재인데
조금 더 이제 중학생이나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어도 또 거기에 맞는 교재를 또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상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주자로서 웅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웅녀가 제시하는 다문화 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웅녀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이 단일 민족 개념에 대해서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한국이 처음부터 단일 민족 국가였는가? 응?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이 단군 신화를 통해 오히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단일 민족이 가지는 어떤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응? 애초에 단일 민족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물론 그걸 다 잘 극복했지만 그런 침략을 받고 그 죄송합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혈통이 유지될 수 없죠, 사실은. 그죠? 조금씩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단일민족이라는 게, 저번도 얘기했지만, 이 글로벌한 지구촌 사회에서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어, 그 같이 살면서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다른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지금 문화사회를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군 신화에서 이 웅녀와 환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군의 세상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반드시 맹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이 단군 신화의 해석과 의미를 물론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문학이 당대의 사회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다문화 시대 이 사회와 대립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단일 민족을 너무 강조하는 건 사실은 현 시대는 맞지 않다고 보죠. 또 건국 신화라는 게 다양한 민족의 화합과 통합의 이야기, 통합의 서사이기도 하죠. 아까 그 수업 때 보면 베트남 건국 신화 이런 것도 소개해 주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자기 반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학생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의 건국신화도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죠. 아, 저런 건국신화가 있었구나. 저런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왔구나. 어, 알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그죠? 다문화권에서 왔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웅녀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은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건국 신화라는 어떤 위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이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단군 신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 보면은 여기 있죠. 이주자로서의 웅녀가 단군 신화를 통해 제시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주자의 문화 적응은 통과 의례다. 즉, 원래 자기가 속했던 사회가 아닌 낯선 사회로 이제 들어오는 이 이주자들이 새로운 문화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향한 어떤 생활 방식에서 적응을 해야 되죠. 또 이주자는 경주 문화의 각자 나름대로 방식대로 문화 적응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웅녀가 인간 사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통과를 거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주자를 향한 수많은 선입견들, 이런 게 이제 이주자의 문화 적응마저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우리가 밑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성 순환 소설로서의 탈국경 여성 서사는 달려가는 여성으로서의 심청, 이야기, 그 모티프가 아직도 유효하고 이주 여성은 이러한 중첩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님으로써 몸을 훼손당하고 인권유린 성적 착취하에서 벌거벗은 생명 혹은 지구화가 생산한 쓰레기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지선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이주자의 대부분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날에 이주를 감행했겠죠. 이것이 물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 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런 그 동경이나 설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이 이주자들은 모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이주자,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배경에 대해서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팔려온 여성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많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국 사회로 편입했다. 네? 그런 어떤 이주 형태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돈 때문에 팔려와서 결혼을 통해서 이주해온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는 보면은 먼저 결혼해서 한국에 온 뭐 언니나 동생 소개로 한국 남성을 만나서 결혼한 이주 여성들도 있고 또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추억을 안고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디어가 보여주는 부당한 형태,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을 보고 금방 며칠 만에 결혼하는 그런 부당한 형태의 어떤 만남을 통한 결혼이 전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전부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결혼 못해서 나이가 든 노총각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서 이런 19세나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어린 여성들과 이제 거의 돈으로 사다시피 해서 결혼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현재 통합 유형의 다문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부정적 인식이 선입견이 깔려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큰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이런 통합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입견에서 혹은 편견에서 벗어나야겠죠. 실제로는 이 동아주의라는 다문화 사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 프랑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죠. 그 반려원 여성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이주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통합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특히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반려원 여성이다라는 이런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의 다문화 사회가 가능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단군 신화의 웅녀를 다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러한 웅녀가 이주자의 이미지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이런 우리 단군 신화에서의 어떤 웅녀 이미지, 우리가 감동받고 존경할 수 있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뭐 인내심이라든지 참을성, 그죠?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서사가, 그죠? 감동을 일으키는 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웅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웅녀가 단지 장군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어머니라 장군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존경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어떤 부산물이고 이 웅녀가 단군의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
그죠? 동굴 속에서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과 의례 과정이 어? 그래서 이주자의 문화 적응이 이런 웅녀의 통과 의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든 수업을 통해서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주자에 대한 생각의 틀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정주자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이제 다수사회죠. 토착사회, 우리 다수사회의 정주자들 중에도 이주자의 문화 적응을 개인적인 지능으로 치부하고 또 냉소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런 어떤 과정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정주자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 냉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음식도 자기한테 안 맞는데 한국 음식도 처음에는 안 맞겠죠.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적응하고 또 한국 언어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문화도 배워 나가고 이런 이주자들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문화 적응 나아가서는 그 당구신화의 웅녀의 통과 의례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이주자는 더 이상 불쌍하거나 답답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는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자의 문화 적응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 의례로 보고 정주자들이 더 이상 이주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문화 적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주자들은 보통 이주자들에게 정주 문화를 이제 강요하는 여기에 동화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도 이런 단일 민족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주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동화 혹은 종속되기를 문화 적응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예전에는 강했어요. 지금도 아직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좀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 언어, 한국 음식, 한국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동화하거나 혹은 종속되는 그런 방식의 문화 적응만을 이주자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문화 적응은 각 개인의 통과 의례입니다. 이주자의 선택이죠. 그죠?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당구신에서 곰과 호랑이가 스스로 자신의 문화 적응을 선택한 호랑이는 적응 못하고 뛰쳐나갔죠. 곰은 적응한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이주자들의 선택입니다. 자기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과 의례와 문화 적응을 동일하게 우리가 볼 때 이주자에 대한 시각이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웅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재 결혼 이주 여성들과 짝을 이루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 설화 중에서 이제 심청이를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 이주자와 심청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밑에 발췌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을 가족을 위해서 하려는 효녀 심청으로 비교한 겁니다. 좀 부정적 이미지죠. 여기 이제 글을 보세요. 쭉 보면은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마땅한 사랑의 향기에 빠져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심청의 길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그들, 아픈 부모, 공부해야 할 동생들 혹은 오빠, 가난에 허덕이는 못내 모른 척 못하고 선한 경제적 풍요를 기대하고 어쩌면 어? 아버지 나이벌도 한참 지난 사내를 따라 나선 중간에 생략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 강하게 버텨내며 이 삶에 굴하지 않겠다. 이를 꽉 물고 눈물을 훔치는 그녀. 그녀는 이 시대의 심청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공정하면서 어? 불쌍하게 보는 그런 존재로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이 표현되고 또 친정에 송금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다룬 시도 있어요.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는 시인데 이런 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 한국으로 올 때는 얌전히처럼 왔는데 친정으로 돈 보낼 때는 여우가 다 되었다. 어려운 공부보다는 쉬운 길이 가난하게 살았으니 돈을 실컷 만져봤다. 김청아 울지 마라 내가 바로 원조 효녀라. 빈집에는 거미줄만 남았는지 모른다. 오롯이 어? 청산만은 보낼 수 없어. 그림이라도 그려서 보내려무나.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친정 식구를 위해 이제 마치 그 김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듯이 그죠? 한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어, 시집 자기 이제 그 시집에 있는 돈을 친정으로 어? 빼돌리는 사람 그런 좀 영악한 심청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모두 가진 심청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보는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그 모습이 이 심청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구성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거부해야 하는 타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또 자녀도 낳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라고 계속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갈등의 씨앗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결혼 이주 여성을 심청이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어? 뭐 마치 베푸는 듯이 혹은 배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이주의 역사가 벌써 20년, 30년이 넘었는데 현재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효녀 심청이로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인 삶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여성들에게는 이제 시집 온 새댁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 역할만 하는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한 집안의 중심이면서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런 책임감을 가진 여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더 이상 이 여성들을 전혀 심청이로 봐서는 안 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웅녀, 당군 신화의 웅녀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농촌 사회에 가보면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 밝은 미래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이 결혼 베트남에서 혹은 뭐 동남아 다른 태국이나 다른 여기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없었다면 지금 농촌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만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활기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뭐 노땅들만 사는 농촌 이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젊은 이주 여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우리 농촌사에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동시에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없으면 농촌은 정말 노화된 그런 환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골에 나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나이 많은 노총각 몇 명 이렇게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뭐 그런 농촌이 되어버릴 건데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삶에 새롭게 가정이라는 희망도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자녀 어머니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당군신화의 웅녀가 관운과 함께 우리 민족의 시조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 여성들도 하나의 가정을 탄생시키는 웅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는 우리 당군 신화에서 호랑이처럼 굴속을 뛰쳐나간 호랑이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모든 결혼 이주 여성이 다 뭐 적응 잘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고 그죠? 그 중에는 적응 못하고 탈선하는 이주 여성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여성들이 전부는 아니죠. 그건 일부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심층이로 보지 말고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 또 다른 웅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 네? 그걸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한 봅시다. 30분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남은 그 당구신화로 새롭게 보는 다문화 사회라는 그 텍스트는 오늘로서 이제 마칠 겁니다. 뭐, 또 동영상 준비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시간상 뭐 다 틀어지지 못하고,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단군 제사 때, 이 단군 제사가 이제 일제시대 때 파괴되고,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른 그 만행이라는 게 정말 많지만은, 특히 역사에 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국도 지금 동북공정 통해서 우리 역사를 말살하고, 마치 중국의 한 그 어떤 속국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역사를 개조하고 있는데 이를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 내용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관심이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죠. 보시고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텍스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